첫 번째 순서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 또 알아볼 텐데요. 긴급 진단으로 코로나 2차 팬데믹 공포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이렇게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자연스레 이제 치료제라던가 백신주들이 움직이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SK케미칼이 크게 오르고 있고 그 위에 SK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자회사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투자 점수 100점 만점에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같은 시장에 높은 점수 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85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도 85점을 받을 수 있다. 한 줄 평은요? 아마 다들 들어본 대사일 것 같은데요. 네. 공포를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85점 점수지만 공포를 용기로 바꾸는 그 결단력이 투자자분들에겐 필요하겠네요. SK케미칼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인의 SK바이오팜 상장 앞두고 또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 다 매수 중에 있다. 이번 주 내 15만 돌파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상승폭이 강해요. 14% 가깝게 급등하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자회사잖아요. 지금 자회사하고 코로나19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행 사항부터 좀 전해주세요. 사실 지금 근 2주 동안 SK그룹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원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회사 자체가 뭔가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SK바이오팜 관련된 부분 때문에 너무 조명을 적게 받지 않았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SK케미칼 같은 게 오늘 지금 시장 전체가 다 급락장이고 진단키트, 백신주들도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임에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이제 SK케미칼 하에 있는 지금 자회사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실적 부분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팬데믹 우려 때문에 뭐 미국 증시도 2%대 빠져 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의 2%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어떤 치료제 부분에서 굉장히 SK케미칼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해 왔었고 그중 하나를 전담을 하고 있던 곳 중 하나가 또 이 SK바이오사이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아마 이제 뉴스 검색해 보시거나 하면은 거의 대부분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부분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 또 뭐 이제 나파모스타드랑 관련된 이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오늘 장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뭔가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더 제대로 된 치료제 찾기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치료제를 다루는 게 어느 회사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시장이 눈길이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바이오팜 이슈 때문에 좀 조명을 받았다면 본업 자체로, 자회사의 모멘텀 자체로 오늘 장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SK케미칼의 주가 상승 배경과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현재 구간에서 85점이면 좀 눌렸을 때 사도 괜찮을 것 같은 점수거든요. 어때요? 사실 지금 워낙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SK케미칼 지금 오늘 급등장에 들어가면은 조금 물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또 이런 바이오주들은 특징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성장세 흐름처럼 길게 봤을 때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급등과 급락을 또 보이는 구간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조금 자제를 하셔도 괜찮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아까 앞서서 소개드린 나파모스타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또 국내 연구진들도 기존의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자막에서 나오고 있는 뭐 제일약품이나 제일파마 그리고 명문제약과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의 항원 이제 백신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이 합성 항원에 대해서 지금 백신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디까지나 지금 충분하게 실적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에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조금 긴 안목을 가져갔을 때는 목표 주가는 한 15만 원 정도 이상까지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기다리는 구간에서 조정면에서 내가 조금 당황스럽다 혹은 내가 급히 조금 매물을 내놓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10만 원 선 이하에서는 조금 조정을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순저가는 9만 5천 원 제시했고요. 길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앞서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SK케미칼과 달리 레몬은 오늘 아침에 좀 쐈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2.83% 상승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나노 소재의 사용은 무궁무진하다, 여기저기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레몬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100점 만점 몇 점일까요? 저는 마찬가지로 85점을 부여할 것 같습니다. 오, 높게 주셨어요. 한 줄 코멘트는요? 천우신조라고 하죠. 하늘이 돋고 신이 도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내용 다루면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돋고 신이 도왔다. 그럼 정말 좋은 종목 같은데 한번 투자자분들의 생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론방에 들어가면은 이번 파동을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고점 돌파는 무조건 하니까 걱정 마세요. 실적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나노필터가 레몬에서는 마스크에 가장 주력 사업으로 적용이 되고 여기 방호복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내 KF 인장 논란도 있습니다. 나노 소재의 모멘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제외시켜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먼저는 지금 레몬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천우신조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표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때가 있는데 실제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 총리가 했던 발언입니다. 즉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레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 즉 외국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외투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고어텍스 재질, 나노 소재를 납품을 하던 회사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톱텍의 자회사라는 부분으로 좀 소개도 많이 되었었고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를 올려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런 방호복이라든가 아니면 방역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호재가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KF 인증 논란과 관련돼서 지금 레몬이 굉장히 주가 조정을 한번 강하게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3월 당시에 이제 에어킨 마스크라는 이제 제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레몬에서 직접 원재료를 공급해서 직접 가공 후 제조를 하는 줄 알고 있던 많은 분들이 계셨던 반면 오히려 실제 레몬 측에서는 이 원재료를 우리는 이 레몬 측에서 원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FTEN이라는 곳에서부터 원재료를 받아서 제조를 했던 거지 실제 레몬에서의 인증 기능성에 대한 인증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 이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브랜드 이름을 빌려준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면 이전에 원재료를 받은 곳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방역에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도 지금 이제 식약처뿐만 아니라 뭐 의약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지금 검진을 거의 2개월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월 안에 만약 이런 방역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인증 공인성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뒤늦게 결과가 나왔다. 어쩌면 의약처나 이런 곳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조금 처방을 하지 않았었나라고 오히려 반문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레몬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 물론 오늘 장중에 보여줬던 고점 대비 내려왔지만 약세장에도 이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선방하는 거거든요. 강한 거거든요. 레몬에 대한 투자 의견, 가격을 한번 들어볼게요. 2차 팬데믹 공포 속에 마스크의 수요량도 늘어날 텐데요. 사실 지금 레몬 주가 보시면은 4월 7일자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팬데믹 선언한 이후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또 마스크 이슈 당연히 탄력받았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했다가 폭을 줄여서 하락으로 조금 전환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K-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좀 주눅들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게 보지 마시고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나 너무 조정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지는 마셔라. 오히려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이번에 가장 좋은 기회가 또 온다라면 오히려 또 신고가도 한 번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높게 제시해 주셨어요. 19,000원까지 신고가 기록도 가능해 보인다. 길게 보자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백신 치료제 그리고 마스크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진단키트도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안에서 대장이었던 시즌보다 요즘은 랩지노믹스의 주가 탄력도가 더 강하거든요. 진화하고 있는 진단키트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점수는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80점을 주겠습니다. 네. 한 줄 코멘트는요? 한 줄 코멘트는 코로나도 변할 때 키트도 변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도 변할 때 키트도 변한다. 바이러스가 자꾸 진화하고 변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트도 바뀌어야 될 텐데 80점 그래도 고득점입니다.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2만 원 밑에서 지금 주무려시는 분들 있고요. 저렴할 때 모아놔라. 실적 믿고 줍줍하면은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유럽 인증 시허가 발표 나올 때까지 세계 최초 35분 진단키트 공급 시작이라는 키포인트를 꼽아주고 있는데 이 진단키트 현재 상황 볼게요. 기술력이라든가 수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시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랩지노믹스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봤을 때는 마치 5G 하면 우리 예전에 KMW 굉장히 대장주다 했다가 네. 이젠 또 에이스테크가 또 대장주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선수 맞아요. 교체가 일어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중동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누어 제네틱이라는 중동 회사에다가 이런 계약 기술 수출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번 5월부터는 또 당시 한국의 진단키트는 쓸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트럼프가 결국 FDA에서의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서 긴급 승인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또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또 굉장히 또 오늘 조정이 좀 받았지만 최근에 24일, 25일 날 또 강한 강세장을 보였던 이유도 결국은 유럽으로부터의 의료 장비 기기로부터의 어떤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미 지금 상승폭들은 조금 반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같은 경우엔 진단을 1시간 이내 하면은 굉장히 빨리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유럽에 제작을 하고 있는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35분 만에 그 항원체를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랩지노믹스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오늘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 하루 만에 변동폭이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당연히 팬데믹은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재개를 하면 이런 부분이 또 타격이 있고 나면 또 다시 방역하고 나면 나아지고 이런 부분이 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높게 고개를 들어서 보신다면은 이런 키트에 대한 수요들 실적까지도 한번 떠올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했고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는 봐야 되는 종목이다 점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마스크와 함께 우리의 생필품으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손소독제, 그중에 한국 알코올 들어볼게요. 손소독제는 필수품. 저도 이제 어제 가는 곳마다 다 손소독제가 배치되어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점수는 그럼 좀 더 높을까요? 어때요? 당연히 지금 좀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를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보유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80점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 코멘트는요? 코로나가 요즘 많은 걸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로나가 바꾼 포스트 에티켓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에티켓 정말 그 말이 많네요. 어디 가든 또 엘리베이터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 손소독제인데 저희 투자자들의 생각도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선반영이 슬슬 되고 있다. 가출했던 수급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 제외하면 오늘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갑자기 냉정해지시네요. 오늘 종가 4에서 8% 사이에서만 끝나도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의견과 계속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 2만 원 안착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수요가 지속된다라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손소독제에서는 무엇이 키포인트일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활이나 인식 자체가 코로나 네.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기대감이 더해져서 이제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조금 입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내재가 된다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 재개를 했을 때 이런 알코올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런 소독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꼭 코로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방역에 대한 필수성들을 이제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장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축소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주가적인 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방역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 알코올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어보죠. 현재도 4.68% 상승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기대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 차트에서 5월 15일자 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높게 이제 2만 원 선 이야기가 나온 곳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 기관이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됐던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50% 넘게 영업이익도 49%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을 보았을 때는 지금 여전히 다시 재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포감이 형성된다. 당연히 방역 업체로부터 또 혹은 이런 방역 제품을 생산하는 곳의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주식은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부분이고 이미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손절가 부분을 조금 살펴 말씀드리면 13,500원 수준이면은 이전에 급등을 했던 바로 이 5월 초 구간에서의 4월 말 5월 초 구간에서 이전으로 회귀를 한다. 이때는 코로나보다도 전체적인 증시가 압박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탈출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 13,500원이고요. 긴급 진단한 오늘 관련주들, 코로나19 공포 관련주들 모두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김덕호 FA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